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적 대중국 전략의 바로미터가 될 격전지 3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29일 CNN에 올라온 기사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These three Pacific military flashpoints could shape Biden's China strategy. 태평양의 3곳의 군사적 화약고들이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을 형성할 것.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3곳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미-중 간의 군사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ny suggestion that the departure o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from Washington could provide a temporary pause in U.S.-China tensions has been swiftly dispelled.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로 미중 긴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빠르게 불식되고 있다. 즉,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In the short time since President Joe Biden was sworn into office, China has flown more than 2,000 combat aircraft near to the self-ruled island of Taiwan and passed a law allowing its Coast Guard to fire on foreign vessels. Meanwhile, the U.S. Navy has sent an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 into the South China Sea. 바이든의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대만의 자치섬 인근에 대만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전투기 수십 대를 운행해오고 있으며 연안 방어군이 외국 선박에 대해 발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는 동안에 미 해군은 남중국해로 항공모함 타격대를 파견했다. Analysts say such moves are likely only the beginning of what is expected to be a potentially uneasy ini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and Beijing.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사이의 잠재적인 불안한 초기 관계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China often uses a series of tests to determine a competitor's intentions or willingness to respond to China's actions, said Carl Schuster, a former director of operations at the U.S. Pacific Command's Joint Intelligence Center.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합동정보국 전 작전국장 칼 슈스터는 말했다. 중국은 경쟁국의 대중국 행동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종 일련의 실험을 한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CNN이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가 될 3곳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여겨지는 남중국해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타격대를 남중국해로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미국이 가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인데요.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300만 제곱마일에 달해요. 그러면서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섬을 무장시켜가지고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나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있죠. 미국은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미 전투함과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대만 해협입니다. 이곳은 지난주 미중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인데요.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이 이렇게 도발을 한 지역이거든요. 지난주에 중국은 이 대만 해협에 있는 대만의 섬들의 방골 식별구역 위로 수십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지역에는 중국이 주기적으로 보내긴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전투기와 폭격기만으로 방공 식별구역 위로 올라간 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워싱턴의 새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만의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1979년에 중국과 공식적으로 외교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그 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최근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죠. 일본에는 미 해군 7함대 본부가 있고요. 오키나와에는 카데나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도쿄로부터 1900km 떨어진 센카쿠 지역에는 무인도가 줄지어서 있는데 일본이 이 지역을 1972년부터 관리해오고 있지만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뭐냐?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센카쿠 열도를 계속해서 방어하기로 일본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곳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현재 미국 행정부가 바뀐 상태인데 중국이 이 상황을 틈타서 이 세 군데 지역에서 그토록 바라던 재권 장악과 1대1로의 실현을 위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대한민국과는 어떤 그 연관이 있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역의 98%가 이 지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지역이 분쟁지가 된다면 에너지 수급, 그러니까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잖아요. 석유석탄을. 근데 이 지역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도 더 긴장해서 이 지역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예측하고 대처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신란에서는 주기적으로 국제정세, 특히 남중국해 인근의 미중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깊고 넓게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외신남 채널을 통해서 깊고 넓은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